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 등을 컨설팅하며 느낀 점은 그들에게는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놓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이었다. 이들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잘 표현한다는 것이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 직책에 대한 책임감,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 자부하는 카리스마 등 내적인 능력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 교육 전문기업 세계적인 강연에서 72만을 겨우 넘었다는 것이다. 다른 강연에서 테드 토크에서 많은 강연을 비교해 본 결과 조회수가 높은 강연에서는 평균 465번의 손짓이, 조회수가 낮은 강연에서는 평균 272번의 손짓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톱 조회수를 자랑하는 강연 연사들은 18번의 강연 동안에 600번 이상의 손짓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제시한 스피치가 두려운 당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서 스티브 잡스의 스피치 바디랭귀지를 분석했는데, 그가 3분 10초 동안의 스피치에서 21가지 종류의 몸짓을 무려 72번에서 쳐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5초마다 제스처를 사용하고 9초마다 새로운 제스처를 사용했다는 결론이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일 것 같은 스티브 잡스조차도 그의 몸짓의 행동에 이렇게 심의를 기운 까닭은 뭘까?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회수가 높은 연사들의 비언어적인 행동 특징은 사람들에게 개방성과 수용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전문성을 나타내는 몸짓을 아주 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본인의 입으로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사용하는 행동을 전략으로 사용해서 본인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같은 말을 해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셋이 식당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다닌다. 아이들이 식당의 테이블 사이를 해주고 뛰어다니자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한다.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정신이 없었던 아이들의 부모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뛰지마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을 엎은 채로 허공을 두드리는 듯한 손짓을 한다. 업무 미팅이 한창이다. 무언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지 회의를 진행하던 팀장은 팀원들을 둘러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처리될지를 이야기하며 연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툭툭 내리친다. 팀장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칠 때마다 팀원들의 표정은 점점 얼어붙는다. 권력을 드러낼 때 손바닥을 엎는다. 우리는 언제 손바닥을 엎을까? 위의 상황같이 내가 권력이 있다고 느낄 때, 또는 권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상대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주기를 바랄 때, 복종을 원할 때, 단호할 때, 그리고 자신이 있을 때 손바닥을 엎는다. 손바닥을 엎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상태이자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교실에서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은 손바닥으로 교탁을 내리친다. 손등으로 교탁을 내리치는 교사는 없다.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교탁을 내리쳐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면 손등보다도 손바닥으로 힘을 가해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싶을 때 손바닥을 엎는다. 이렇게 손바닥을 엎는 행동을 팜파운이라고 한다. 팜파운은 자신감을 연결시켜주는 행동이다.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을 때 손바닥을 엎으며 말하면은 상대는 반사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얘기므로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는 스티브 잡스가 자주 사용하는 몸짓 중에 하나였다. 스티브 잡스가 전 직원들 앞에서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서 직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 직원은 그동안에 본인의 팀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스티브 잡스가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질문했다. 질문을 받은 스티브 잡스의 얼굴에는 불쾌함의 표정이 스쳐나갔다. 이미 종료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 직원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3초 정도 턱을 비며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직원의 질문에 답을 했다. 스티브 잡스는 3초 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대답은 그저 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답을 이어야 했다. 첫째, 자수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의 장기적인 이득을 위한 것임을 카리스마 있게 설명하되, 되도록이면 차가운 카리스마가 아닌 따뜻한 카리스마를 전달할 것. 다시는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할 것. 이때 스티브 잡스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에서 손바닥을 얹으며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어느 관계에 보여지는 행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손바닥을 부서 부드럽지만은 단호하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손바닥을 높이며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말은 스티브 잡스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야기,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책임지다 하는 이야기가 된다.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전달하려면, 하지만 이 팜타운 행동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관계를 딱딱하게 만들고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때의 대부분은 본인이 그런 손짓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손짓을 사용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여라.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권력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보다도 권력이 강하다고 자만하는 순간에 손바닥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함께 들리며 상대를 내려다보게 된다. 따라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전달하기도 욕심을 잠시 접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에서 중요성을 강조할 때만 손바닥 어깨를 사용하면 좋다. 살짝 고개를 숙이는 자세와 함께 사용하면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의 느낌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바닥 어깨를 사용하면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 대화의 초반이나 또 고객의 미팅 초반에는 손바닥을 보여주는 팝업 행동으로 충분히 신뢰를 쌓아서 유대감 형성하고 난 후에 팝타운을 통해서 전문성을 드러내거나 자신감을 표현해야 한다. 팜타운을 잘 활용하면 당신의 언어를 더욱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줄 것이다. 상대의 집중이 필요한 순간, SNS에서 아주 많은 공감을 얻었던 사진이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델들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옷을 샀는데 직접 입어보니 전혀 사진 속의 모델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사진 속의 모습들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해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 쇼핑몰의 모델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멋지게 소화해낸다. 그것이 그들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이다. 모델들은 옷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옷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지, 어떤 자세를 지어야 몸매가 아름다워 보이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옷을 잘 입은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또 잠재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옷을 신고 사용하는 행동에도 A처럼 사용하는 사람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 있다. 행동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멋지게 옷을 표현해내는 모델처럼 긍정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전달하지만, 이 행동에 대한 이해 없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바로 포인트라고 불리는 손짓이다. 포인트라고 불리는 손짓이다. 시선을 집중하고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포인트 손짓. 주먹을 쥔 채 검지손가락만 펴는 이 손짓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두 번째 손가락을 쭉 펴서 세우는 손짓은 비언어적으로 강력한 힘, 지압, 이목을 보여준다. 이 손짓이 제압 등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을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 포인터의 손짓을 전력적으로 잘 사용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산한다. 정치인들은 포인터 손짓을 긍정적으로 사용을 한다. 첫 번째, 포인터 손짓을 눕혀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칫 손가락질처럼 보이지만 이는 손짓은 비언어적인 소통의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들이 이 손짓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유권자들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당신이 왔군요 하는 것 같이 두 번째 손가락을 위로 세우는 손짓이다. 이 손짓은 연설을 하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손가락을 들며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세우는 청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상대가 몽둥이와 같은 것을 위로 든 순간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하는 것과 같다. 다만 실제로 몽둥이를 들었을 때처럼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으며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식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 손짓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연사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잘 사용했을 때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포인트 손짓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강화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표현할 수 있을까?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순간에 언어적인 내용과 타이밍을 맞춰서 손가락을 위로 세우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가락이 앞으로 기울어 사람을 가리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치인의 경우에서 연설을 위해서 연단을 올라가며 유권자들이 그 정치인을 향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는 상황이 사용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게다가 정치인은 아주 잘 연습된 환한 미소도 함께 짓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스피치에 중요한 말을 할 때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경우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미소를 짓지 않는 심각한 표정이 손가락질과 합쳐지는 순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워서 시선을 사로잡고 강조하되 손가락이 앞으로 기울어서 사람을 찌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포인트 손짓을 체크하자. 포인트 손짓이 상대가 말할 동안에 손가락을 테이블을 탁 치는 행동, 상대의 대답에 상체의 위치에서 손가락을 펴서 툭툭 허공을 치는 듯한 행동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든다. 손가락을 들어서 매로 때리듯한 시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비웃음, 무시 등의 온갖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나무랄 때 손가락을 눕히고 손가락을 아래로 툭툭 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평소 일상적인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손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행동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입은 옷이나 헤어스타일, 표정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을 찌르지 않은지 인지하는 것이다. 물론 인지했다면 그 순간은 이미 그 손짓이 상대에게 발사되고 난 후일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다른 점은 이제는 상대를 향해서 쭉 뻗은 손가락을 인지했기 때문에 바로 손가락을 등 길이에 말아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성과 태도는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카리스마 강력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힘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더욱 기억에 남는 전문성을 전달해야 할 때도 있다. 손가락 첨탑으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한다. 유명한 연사들이 아주 애정으로 하는 손짓이다. 이렇게 동감을 해서 이 손짓은 손가락을 쭉 펴서 말할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컨설팅에 따르면은 손가락 첨탑의 손짓이 함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 모습에서 더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받는다고 한다. 혹시 나의 손가락이 누군가를 향해서 펴져 있다는 것을 인증했다면 자연스럽게 검지를 오므려서 엄지에 붙여보자. 카리스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인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당황한 순간을 침착함으로 바꾸는 행동. 오울난 강의 부르품에 올라와 있는 필자의 행동 강의 중에서 수강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던 내용이 있다. 회사에서 발표를 하다, 회의를 하다, 강의를 하다, 스피치를 하다 또는 촬영을 하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댓글을 남겨주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다. 고민은 시간을 들이고 하지 않는다. 권위의 시간을 인내할 수가 있다.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낸다. 어려운 문제에도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찾는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발전한다.
사고활동을 즐긴다.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린다. 심사숙고한다. 나의 생각이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힘이다. 심사숙고한다. 잡스. 젊을 때 모습과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 손이 턱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사숙고할 때는 손이 자연스럽게 턱으로 올라간다. 턱으로 올라간 손을 천천히 턱을 문지르기도 한다. 오래된 물건의 가격을 추정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패널들에게 질문을 한다. 패널분들은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질문을 받자마자 3명의 패널 중에서 2명이 곧 장 손을 턱으로 올려서 천천히 비비기 시작한다. 이제는 뭔가 고민할 때 무의식적으로 턱에 손이 올라간다. 턱에 손을 올리면 똑똑해 보인다. 곰곰이 생각할 때 나타나는 이 동작을 의식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지금 처한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사람,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 턱에 손을 올리는 몸짓을 읽으면 실적이 올라간다. 실제 고객이란 행동을 인지할 수 있는 프로 세일즈맨은 잠시 하던 말을 멈춰서 고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잠시 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한다. 방금 턱을 비며 생각했던 이야기도 또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대답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기 때문에 고객은 세일즈맨에게 어떤 대답이라도 해줄 것이다. 이처럼 고객이 본인의 생각을 세일즈맨에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고객이 더욱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때가 온다. 세일즈맨은 이 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객의 이러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세일즈맨은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아직 상품 설명을 반밖에 못했는데 하며 급한 마음에 본인의 말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세일즈맨이 본인이 해야 하는 말에만 집중하는 순간에 고객과의 소통은 끝난다. 일상생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일상에서 턱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자리 또는 아이디어 회의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당신이 턱에 손을 비비고 있는 행동을 본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친밀고 직후에 있더라도 지금 열심히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행동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때는 바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이다. 발장을 낀다. 한 발로 가슴을 얹고 다른 발은 수직으로 세워서 손가락 입 주변이나 입술을 만진다. 위와 같은 자세에서 이렇게 살짝 행동으로 만들어 본다.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신은 단호한 표현을 보여주기 위한 손바닥 엎기, 시선을 집중하는 포인트 선짓,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손가락 첨탑, 또 똑똑한 인상을 주는 턱 올리기, 또 몸을 기울이면 상대의 마음이 열린다. 그렇게 할 수 있다.